자, 이제 3장입니다. 3편입니다. 우리 정리법 하겠습니다. 6문제가 나오지만 여기 있는 요 테마만 잘 준비하시면 충분하게 6문제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133페이지입니다. 정리법의 용어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실판 보시죠. 자, 우리 도시 및 정비법입니다. 정비법은 이제 정비 사업이죠. 처음부터 이제 정비 사업을 처음부터 구분을 해준다고 합니다. 정비 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 사업들은 처음부터 구분이 딱 되어져 있다. 거기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죠. 두 번째 보시면 주택 재개발 사업이란 또 사업도 있다. 세 번째 보니까 주택 재건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규모 작은 사업이 있겠죠. 사업 구분해주는 징표가 있습니다. 딴 것 말고 다 분량구문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정비 기반 시설 요 상태를 보고 구분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수사업의 어휘는 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은요, 기반 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극히 열악하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이 말이 빠지고 열악하다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건축은요, 시설은 지금도 쓸만하다, 양호하다 이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요, 보시면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이 되어져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요. 가로주택. 이것은요, 규모 작은 가로고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징표들입니다. 극히 열악, 양호, 상업적, 공업적, 단독, 다세대, 가로구역, 에서의 소규모 이렇게 해서 구분해야 됩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다른 사업은 전부 다 일단의 정비구역이라는 장소에서만 사업을 합니다. 정비구역 규모가 제법 큽니다. 그래서 구역의 면적은요,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면적이 최소한 나와야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모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한다랍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안 되는 가로구역은요, 반대입니다. 이 규모 미만 되는 장소에서 소규모 한다 해서 이 구역의 정의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로구역의 징표도 중요한 상이죠. 이건 반대로 그 면적의 첫 번째입니다. 1만 제곱미터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만의 어떤 규모를 갖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요 구역 내에 보시면 주변에 에워싼 도로 말고 가운데 내부에 관통하는 도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4m까지는 좋은데 4m 넘는 도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4m 넘는 도로의 발생을 또 금지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요 구역 내에서 주택들에 대해서 건물 상태를 심사해 보니까 불량 건물 상태를 진단을 해 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불량해야 된다라는 또 진단이 나야 됩니다. 자, 또 네 번째,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택인데, 요 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만 있을 때는요, 구역 내에서 10호 이상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 공동주택만 있을 때는요, 합쳐가지고 20세대 이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단독 공동이 두 개 합쳐서 같이 있을 때는요, 합쳐가지고 20호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쳐보니까 단독은 10호 이상인데 공동을 합치니까 20호가 안 된다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예를 듭니다. 그래서 요 내가 징표 중요한 사항이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징표들이 첫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 그 밑에 기출 유형을 딱 보세요. 해당 사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무엇이냐 할 겁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한다. 이만 딱 나왔죠. 바로 개선사. 이렇게 저번 시험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용어에 대한 정의가 쭉 나오는데 일단 용어 정의에서 오른편을 딱 보시면요. 135페이지입니다. 가로구역 금방 나왔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곳에 노후 불량 건물 이것이 많아야 됩니다. 노후되고 불량 건물이 많아야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러면 노후 불량 건물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지금 바로 붕괴 등 우려가 있으면 어제 완성해도 오늘 불량 건물 맞습니다. 철거가 필요합니다.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징표인데요. 일단은 보시면 요 건물을 현재 상태를 계속 준공 1부터 해가지고 준공 1 기준 해가지고 40년까지 이 건물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이 비용을 산정을 해보니까 지금 당장 요 건물을 철거해서 더 크게 신축하는 비용을 또 비교를 해봅니다.
해보니까 신축평이 더 싸게 먹힌다. 즉 준공 1부터 40평까지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고 할 때에는요. 철거가 더 효용 가치가 크다 이거죠. 이와 같이 무슨 효용, 비용 이런 말이 딱 나오면요. 준공 1부터 40년 이 표현이 또 등장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런 식의 효용 비용이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할 때는요. 무조건 준공 1부터 20년에서 30년 사이 요 기간 범위 안에서 해당 시도 조례에서 정해주는 기간이 경과되어진 어떤 그런 건물이다. 이 표현 나옵니다. 그래서 비용 효용이 나오면 40년 준공일부터 그런 말이 안 나오면 준공일부터 20세에서 30년 요 사이 범위 안에서 지방 조례에 수정해주는 기준을 경과되어진 건물을 대분량으로 본다. 요 분량 판단 기준 요 체크를 더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 요 정비 기반 시설하고요. 공동 이용 시설의 차이점을 문제도 나왔습니다. 두 번 나왔어요. 공동 이용 시설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도시라면 응당이 있어야 됐다. 도시라면 응당이 수도 시설, 각종 어떤 도로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 포함됩니다. 근데 공동 이용 시설 하면요. 해당 지역 마을 주민들만 쓰고 있고 그 마을 주민들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에서 공동 이용입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하면 도시라면 응당이 있어야 된다. 갖춰야 된다. 주민 공동 이용 시설하면요. 그 마을 주민들만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느낌상 다가오십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칸에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라는 표현 나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이 표현 나오면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앞으로 이 사업에 새로운 건물, 새 아파트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참조가 되어야 포함되어야 아파트, 새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질 개연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일단 이 사업은요. 정비구역이 되었다. 또는요. 가로구역이 되었던 정해져 있는 요 장소 안에서만 이제 혜택을 줍니다. 안에서만 보시면 이 정비사업은 낡은 건물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 남의 토지 위에 집을 지어서 건물 소유했다도 포함이 된다. 이거죠. 건물 바꾸는 사업이니까. 자, 또는요, 해당 그 장소 안에서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없이 땅만 있다. 또 신청하면 아파트 주겠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또는요, 세 번째 보시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 걸리면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주택 재건축 사업은 조금 특이합니다. 아파트 단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보시면, 이 사업은 일단은 이 사업을 보시면 정비구역 아파트 단지 이 안에서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사업일 때 한해서 보시면 바로 구역 밖에 있는 단지 밖에 있는 토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 있는 지역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파트 단지 재건축할 때는요. 구분 소유자, 특히 701호, 801호 주민들은 반드시 땅에 대한 지분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현 보시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요, 동시에, 동시에 그 부속 토지 지분권도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만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은 분리가 안 되고 밑이라는 표현 쓰고 딴 거는 또는 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이 아닌 곳이 포함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이요, 기타 상가 등의 부대, 복리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또 동시에 밑입니다. 해당 그 밖에 있는 장소에서도 지분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속 토지도 같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입주권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요, 밑이라는 표현 때문에 분리가 안 된다. 딴 곳은요, 건물 따로, 땅 따로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또 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왼쪽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정비법 내용이 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주택 재개발 사업의 정의, 기반 시설 열악하다 라는 말 나옵니다. 예, 맞네요. 맞습니다. 뒤에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또는요, 건설업자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이게 뒤 가시면 또 배우십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준공 1 기준에서 40년까지 무슨 비용, 철거 등이 딱 나왔죠. 그럼 뭐 또 맞다고 넘어가면 됩니다. 비용 딱 나오면 40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4번 가시면, 자, 공동작업장, 공원, 공용시장은 공용용실이다. 아닙니다. 주민들만 쓰고 있다. 공동작업장만 그러합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만 공동용이 되고 나머지는 정비 기반 되겠습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X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환경정비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역 안에 소지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관련 지문들 풀어보십시오. 이 지문들 다 보시면 이렇게 계속 나왔죠. 하나 볼까요? 자, 보시면 저기 3번 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란 말 딱 보이면 뭡니까? 주택 재건축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죠. 이렇게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주택 재건축 사업일 때 한해서 정비 구역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안 된다 해서 X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를 가보시면 또 나와있죠.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설명이죠. 해당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쭉 보시면 다 금방 설명이 되어진 상이 쭉 나옵니다. 다음에서 3번 보시면 주택 재건축 사업은요. 이 건축물 소유자 및 부속토지 소유자 해서 기타 권리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도 안 되고요. 또는 아니고 반드시 건축물과 지분권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보시면 자, 거기 3번 지문 보시면 이제 X가 됩니다. 딴 거 다 명확하게 다 포함이 딱 되어진 사항들입니다. 보시고요. 기타 관련 지문을 또 볼까요? 보시면 그 밑에 자, 저기 4번을 보세요. 공동이용시설, 그 주민들만 알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놀이터, 타가소, 또 마을, 회관 등은요, 그 지역 주민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이용시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또 그 밑에 8번을 보시면 주거환경 불량한 곳에 소재하면서 준공 1부터 20년 지난 건축물 하죠. 자, 보니까 비용, 효용 이런 말 안 나왔죠. 안 나왔으면 준공 1부터 20에서 30년 이 말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X가 된다. 이렇게 징표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9번부터 보세요. 9번 보시면 준공 1부터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쓰고 있을 수 있는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후 신축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 할 때 효용이 크다. 그래서 비용이란 말 딱 나면 준공 1부터 40년 나왔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표 잡고 이 부분만 딱 보시면 한 문제 총칙에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오른편이 32번 테마를 갑니다. 자, 정비법 절차가 나오네요. 절차도 한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과 여기 책에 있는 내용들만 잘 보시면요. 우리 공법에서 80점 이상 필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신뢰하시고 이 정리는 잘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은 소기에 합격이라는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실무를 하시면요. 우리 공법을 잘 아셔야 실무에서 여러분들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매매하겠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땅, 토지, 거래, 또 뭐 산, 임야, 또 공장, 또 건물 할 때는 반드시 공법을 잘 아셔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공법을 아시는 분이 큰 돈을 취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자, 32번 테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정비법은 절차에 따라서입니다. 그래서 정비법은요. 자, 우리 정비사업은 항상 낡은지게 발생합니다. 준비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국가에서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비를 위한 기본 방침이죠. 요것을 수립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침 수립은요. 정부를 대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침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방침은 보시면 10년 단위의 어떤 주기로 단위로 방침을 딱 세우고 세운 방침을 5년마다 재정비 검토한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 도시 단위에서 정비를 위한 방향 설정, 정비 기본계 이것도 수립을 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시 가운데서도 낡은 건물이 많이 있는 서울특별시장 수립을 합니다. 인천시장 수립을 합니다. 또 일반적인 시장이 수립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방침도 보시면 역시 10년 단위의 어떤 방침이요. 세운 방침을 5년마다 정비, 재정비 검토한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런데 시입니다. 이 시 가운데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꼭 수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도시가 안 되는 규모가 좀 작은 시일 때는요. 도시사가 수립하라라고 업무를 부여할 때, 이 업무를 부여할 때만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여하지 않으면 세우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 한해서 보시면 도지사한테 이것을 계획을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다.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세울 때 절차입니다. 절차 보시면요. 일단은 공람을 통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합니다. 14일 이상 시간을 주게 두고 이제 청취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또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요. 이제 이 다른 행정부서와 협의를 한다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 사실을 발표 고시합니다. 고시하고 나서 또 이 이후에 국토장관한테 이것을 보고는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하고요. 요 기본계획에 많은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겠지만 요 내용 중에서 이 도시 내에서 정비가 필요한 장소에서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결정을 딱 해주고요. 요 구역별로 언제쯤 사업한다, 사업 추진 시기도 여기 또 나와 있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다. 그래서 해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줄 의무는 없지만 주민들은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요 시기가 도래했다랍니다. 도래한다 할지라도 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고자 할 때는요, 또다시 어떤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세 번째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자, 정비를 위한 계획이다 해서 정비 기본자 빠지고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적인 장소를 딱 정합니다.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한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구역이 딱 정해져야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계획 수립을 또 누가 하느냐 합니다. 누가 하냐? 이것이 보시면 해당 그 장소가 첫 번째 서울특별시와 인천 등 광역시에서는 요 계획 수립을 해당 구청장이 수립을 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인천시는 강화 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구청장 등이라는 표현을 딱 쓰고 있습니다. 수립을 합니다. 해서 다시 신청을 합니다. 누구한테요? 서울특별시 또 인천시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와 인천시가 신청을 받으면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하지만 또 있습니다. 긴급할 때는요, 아주 긴급한 사태가 발생이 딱 되었다라고 할 때는 해당 구청장이 직접 정비구역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번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타입니다. 각종 어떤 시와 군 단위에서는요,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서 또 요때는 구역도 직접 지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거기 시와 군 단위에서는요,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 특별자치시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딱 되어지면 사업을 다 준비하고 시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그 내용이 쭉 설명이 쭉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관련 지문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 두 번째를 보세요. 대도시 시장이 기본 계획을 변경하면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아니랬죠?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 안에서 수립한 기본 계획 또는 변경할 때 승인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인 것입니다.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4번 보세요. 정비 기본 계획은 자, 보시면 10년 단위로 세운다 하죠. 5년 단위로는 재검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4번 또 X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장에 계속 보시면, 자, 계속 관련 지문을 보겠습니다. 저기 7번 볼게요. 산업의 유치업종과 배치 계획은 기본계획 포함된다. 기본계획 포함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 참 많지만요. 지금 상세한 산업의 배치 계획 등은요, 나중에 정비 계획 요때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세우는 이 계획 속에는 그런 식의 내용이 포함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6번 보시면요, 해당 그 장소에서의 건축물 밀도 계획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밀도 계획, 정비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쪽에 인구가 너무 많이 모이면 안 되겠다 해서 밀도에 가는 계획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 포함을 해준다라고 하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7번 보십니다. 9번입니다. 9번 보시면, 자, 모든 계획의 작성 기준 등은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환지할 때 환지 계획만 지는 국토교통부령이다. 그 외에는 모든 계획의 작성 기준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 표현 또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11번에 가시면, 자, 타당성 검토, 재정비 검토한다 하면 항상 5년마다 검토한다. 항상 검토는 5년마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계획의 검토가 나올 때는 전부 다 예외 없이 5년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십니다. 자, 그 밑에 기출 유형 볼게요. 1번,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기본계획의 작성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 도지사한테 승인 받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사업 추진 시기 요거 바꾼다. 시기를 조금 바꾼다. 이것은요 변경 신청사항이 아니다.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또 보시면 맞습니다. 보시고요. 또 3번 보시면 기본 계획에 생활건별 기반시설 설치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 주거지 관리계획 생각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려운 어떤 그런 지문이 저번 시간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될 수가 없다. 참고만 하십시오. 이거 보시려고 또 들춰보시면 너무 많아집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넘어가시고 4번 가시면 자, 항상 보시면 계획을 세울 때 심의가 뒤에 나왔죠. 협의가 앞에 나옵니다. 심의 전에 항상 협의를 먼저 합니다. 모든 경우.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5번 보시면 자,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수립 업무를 부여할 때만 세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번 시험 문제인데 3번이 답이었고 어려운 지문이지만 1, 2, 4, 5번은 쉬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오른편에 가시면 다시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들, 수립에 관한 어떤 사항들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절차, 절차. 요 계획을 세울 때와 구역 지정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이 들어보시면 공람 하는데 그 전에 특징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세울 때는요 주민 설명회를 먼저 개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한다. 기본기간 14일입니다. 이건요 30일 이상 좀 길게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방의회 의견 또 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할 때 보시면 협의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곧바로 그냥 심의입니다. 심의해가지고 구역 지정은 발표 고시한다. 한 다음에 이 사실을 또다시 국토장관한테 보고는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심의하지만 협의는 안 합니다. 이 절차 한 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한 보십니다. 제가 분명히 기본계획은요 장기 발전 계획이다. 구속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다. 그래서 시가 도래한다 해도 수립해줄 의무는 없다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마을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되어도 계획을 안 세워주고 있으면요, 세워주세요. 이렇게 입안에 제안은 또 할 수가 있게 또 해놨습니다. 제안을 할 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제안한데에도 입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냐 하시면요, 해당 그 장소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입안 제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제안 한 대도 받을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제안이 있으면 요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들은요, 그 여부입니다. 여부는 통보를 해준다. 해서 제안되어진 날부터 이제 60일 안에 여부, 또 필요할 때 한 차례 30일 연장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 사유 중에서 일부만 사실 아시면 돼요. 딴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시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요, 정비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지정 절차를 밟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 속에도 포함이 안 되고요, 정비계획 수립도 안 하고 구역 지정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봤던 그 요 구역의 요건만 갖추면 바로 사업을 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이제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다음 페이지에는 대표기준 문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하나 참고를 하시면 대표기준 문제에서 정비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딱 묻고 있죠. 자, 정확하게 내용은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 봤다 할지라도 5번을 딱 보시면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의 권리 의무,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요, 그들 조합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는 구청장이 정해줄 수가 없어요.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그들 정관에서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X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관련 질문 보시면 그럼 1번입니다. 정비계획을 세울 때 주민 공람을 할 때 보시면요, 세입자들도 같이 공람을 시켜야 됩니다. 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안내 때문에 같이 공람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외한다 포함이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대도시 시장이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 도지사 승인 받는다. 그런 거 없죠. 대도시는 직접 스스로 구역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 기본계획의 승인 의무는 있어도 정비계획은요, 구역 지정 신청만 이렇게 할 뿐이지 승인 신청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래서 X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4번입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했을 때 효과, 그 효과가 무엇이냐도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많은 사항이 있겠지만 첫 번째만 볼게요. 딴 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정비계획의 그 내용 속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상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요 고시한 순간부터 정비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요, 또 요 정비구역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마시고요. 이제 투기입니다. 투기. 이 투기를 억제를 해야 돼요. 억제를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역 내에서 각종 어떤 토지 개발 사항을 전부 다 심사 허가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투기하는 때만 허가 딱 넣어줍니다. 모든 사항이 거의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건축, 자 공작물의 어떤 설치, 그 다음에 가설 건물의 설치 다 포함됩니다. 건물의 용도의 변경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개발법에 있던 대수선은 여기에서는 빠진다. 이것만 빼고 땅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어떤 채취, 토지의 어떤 분할, 물건을 한 달 이상 장기 쌓아둔다. 또 중목의 벌치와 직제 전체가 다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허가받지 않는 또 예외, 경매상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간이 농생산을 위한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경장 목적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응급조치행위, 그 다음에 경미한 토색의 채취, 규모 작은 채취, 그 다음에 존치하는 망저주기로 결정이 되어진 대지의 물건 쌓아둘 때,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그냥 할 수 있다. 관상용 중목입니다. 근데 경작지에서는 또 제외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이작 석치목, 응급조치, 간이 농생산 공작물, 경장 목적, 토색의 퇴치, 그다음에 존치한 땅에 물건 쌓아둔다. 관상 중목 임시기에서 응이작 석치목,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이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런데 정비사업은요, 미리 예정 장소를 쫙 알려줍니다. 미리 선투기 참 많이 합니다. 선투기 엄청 많이 해요. 선투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선투기도 억제를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자, 정비 기본 계획 보시면 기본 계획 속에 정비 예정 구역 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이것을 공람을 할 때부터 소문이 쫙 납니다. 이때부터 하든지 첫 번째, 이때 못했더라면 정비 계획, 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때부터 하든지 해가지고 장차, 이때부터 장차 3년까지가 원칙인데 한 차례 연장, 1년 더 연장해가지고 요 기간 안에 건물의 건축 행위, 그다음에 토지 분할, 지분 쪼개기, 이 두 가지만 미리 못한다라고 제한 지역 발표 고시를 해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만 또 챙겨보십시오. 예, 해서 보시면 자, 그 내용들이 밑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근데 또 오른편 3번 보시면 근데 이미 해당 행위를 착수한 자는 계속 할 수 있게 보호해준다. 단 30일 안에 신고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착수가 나면 안 되니까 선투기 억제를 위해서 이렇게 제한 미리 한다. 이렇게 의미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편의 기출 중입니다. 1번 보세요. 자, 빈칸을 채우는데 다음 중에서 허가 대상이 몇 개냐 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물의 건축 여기 포함됩니다. 되겠죠? 두 번째 중목의 벌채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세 번째 수면의 매립 행위 행렬병에 포함됩니다. 이게 보시면요, 뭐 절토, 성토 또 보시면 정지 포장 또 매립 다 포함됩니다. 행렬병에 포함됩니다. 자, 물건 쌓아둔다 이게 포함되네요. 다 허가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허가는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행위 제한 설명에서 틀에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동이 용이하지 않는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둘 때 허가 대상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허가를 하고자 할 때 해당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한테 어겨밀이 떠난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한 번에 변경사항이 발생되어도 변경 허가 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변경 신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항상요, 허가 또는요, 뭐 신고 또는 인가받았다. 변경 허가, 변경 신고, 변경 인가 똑같은 절차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에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가시면 이미 그 허가 대상이지만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다. 단 30일 내에 신고하더라. 이 말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5번 가시면 요 법상 허가받으면 국토교획부상의 개발행위 허가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번 또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상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역시 허가 받아야 될 행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142페이지인데 전체가 다 보시면 요 응인작 설치목 여기에 거의 다 해당이 딱 되어지네요. 그래서 특히 간이 농상산을 위한 공작물 설치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보시면 1번 탈곡장, 또 2번에 비닐하우스 재배, 또 4번에 경작을 위한 행렬변경 여기 또 포함이 딱 되어지네요. 그 다음에 또 5번 가니까 농생산을 위한 종무 병장 아닌 농산물을 위한 공작물 설치 다 이게 다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 어디입니까?
저기 4번 가시면 관상용 주목의 임시제 이거 포함이 되지만 경작지에서는 또 제외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것이 X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역시 똑같은 문제죠. 요러한 사항이 요 파트는 또 시험에 저게 잘 나오니까 여러분 5번 또 4번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른편을 가십니다. 이렇게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사업을 하지 아니하면요 구역을 해제하기도 한다랍니다. 그래서 요 구역 지정이 되어진 이 사항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빨리빨리 그 다음번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구역이 해제되기도 한다. 이제 해제가 나옵니다. 해제. 구역의 해제, 이것도 이제 어려운 사항인데 조금 몇 가지만 딱 특징만 가지면 답은 쉽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할지라도 이 장소에서 사업 지연 등이 되어지면 이것을 해제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또 합니다. 지연 해제입니다. 지연 해제. 물론 공사가 끝이 나면 이제 자동 해제가 딱 되어지지만 지연 해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해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하얀다. 또 해제 절차를 밟아서 해제를 하얀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항상 정비 예정 구역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리니까 투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정 구역별로 보시면 할 시기가 다 나와 있어요. 요 시가 도래했는데 시가 도래를 딱 했는데 5년, 3년 이상 딱 되어도 3년 딱 되어도요. 구역 지정 신청을 안 하고 있어. 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않고 있다. 할 마음이 없다 해가지고 요 예정구역도 없애버리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정구역 발표가 딱 되었지만 그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아까 있죠. 예정구역별로 추진 시기가 있다 있습니다. 요 시가 도래를 딱 했는데 3년 되어도 신청 안 하면 예정구역도 없애버리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은요. 원칙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사업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인데 구역을 지정을 딱 했는데 이 두 사업은 또 조합 설립하기 전에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되어도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을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해제를 한다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추진위 구성이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때부터요 2년 안에 정상적인 조합의 설립을 위해서 조합 설립인가 요 신청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도 시간 2년 딱 줍니다. 요 신청을 또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 또 해제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조합 설립이 딱 되었다. 이 설립되어진 이 조합이 이제 3년 시간 딱 줍니다. 사업을 준비해서 정비 사업의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행인가 요 신청이 필요한데 요 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할 때도 해제합니다. 3번에 걸쳐서 해제를 합니다. 구역 지정 일로부터 2년 안에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 추진위 구성일로부터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조합 설립인가로부터 3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필요한데 이것을 착착착 못한다. 3번에 걸쳐서 해제를 해버립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 구성이 필요 없는 경우로서 곧바로 조합 설립을 할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보시면 역시 3년 안에 조합 설립과 신청이 필요하다. 못하면요 이때도 해제를 한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다 암기를 딱 해주세요. 잘 보시면요. 추진위가 딱 보이면 앞뒤 좌우에 2년만 나와야 됩니다. 조합만 딱 보이면 앞뒤 좌우에 3년만 나와야 된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가시면 여기까지만 하십니다. 도시환경정비사. 이것을 토지등 소유자 단독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때는요, 보시면 요들이 이제 구역 지정 일로부터 5년 안에 이 정비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못한다. 그러면 이 경우도 해제를 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등에서는요 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랍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첫 번째 조합원한테 아주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겠다라고 할 때 해제를 또 할 수 있다.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보시면 이 추진 상황을 보니까 목적 달성을 했거나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딱 될 때, 목적 달성했거나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딱 될 때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다 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3 이상이 해제해 주기를 동의할 때, 이때 또 해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그 사업 시행 방법이 스스로 주택 개량 방식인데 이 구역 지정부터 10년이 딱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3분의 2 이상의 주민들이 해제해 주기를 요청할 때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 주십시오. 근데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 해당 그 장소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주거환경관리사, 철거하지 않는 관리사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파트는 또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대표 기출 문제 1번입니다. 자, 구청장 등이 해제를 요청을 하여야 하고 지자공소는 해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할 겁니다. 보시면 1번, 2번은 이겁니다. 그 뒤에 나올 것입니다. 구역입니다. 조합이 어떤 이유로 인가가 깨어집니다. 조합이 깨어지면 구역도 자동 해제가 딱 되어집니다. 1번, 2번요. 조합이나 추진이가 해산 딱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구역도 깨어진다. 1번, 2번입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3번 가보시면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편색에서 추진위가 보이네요. 추진위가 보인다 할 때는 앞뒤 좌우에 2년만 나와야 됩니다. 2년 보이죠?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십니다. 정비 예정구역도 문제다 해서 예정구역이 그 시가 도래했다. 3년 되어서 설정 안 한다. 할 때 해제를 한다 해서 4번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근데 5번이네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일 때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할 때에는요, 5년 안에 사업 시행과 신청이 필요하다. 4년 아니고 5년. 해서 4번, 5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른편입니다. 자, 이 사업의 시행 방법과 시행자 나왔죠. 이것도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